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오늘 대진첨단 소재는 수급이 약하면 60%, 수급이 강하면 더블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고가 기준으로 더블 이상을 찍어줬기 때문에 3월의 신규 상장주 수급도 어느 정도는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점이 앞선 종목들에 비해 낮아졌다고 해서 수급이 죽었다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조건이 달랐으니까. 자, 그렇다면 내일 M디바이스는 과연 어떨 것이냐? 회사는 SSD 반도체를 제조하는 업체였고요. 중국을 대상으로 기업용 SSD, 데이터 센터용 SSD 레퍼런스를 쌓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22년과 23년은 적자를 기록했고 24년 3분기 누적 기준 흑자 전환에 성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턴어라운드의 성공.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적자였기 때문에 이번에 이익 미실현, 테슬라 상장을 추진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 환매 청구권이 붙어 있습니다. 공모가는 상단인 8,350원에 확정됐고요. 삼성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어요. 근데 의외인 게 우리 사주에서 미달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직원이 14명, 14명 기준으로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약 7,515만 원이나 됐거든요. 요즘 끽하면 1,000만 원 미만 규모에서도 미달이 발생하는데 이 금액이 무려 7,515만 원이 다 소화가 됐습니다. 직원들은 회사에 대한 믿음이 좀 강했나 봐요. 어쨌든 M디바이스의 우리 사주 전부 소화된 것은 그래도 의미 있는 결과라고 봤습니다. 자, 기관 투자자 미납도 없었고요. 최종적으로 확약은 19.40%, 확약도 생각보다는 높습니다. 3배 이상 증가해줬고요. 20%에는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3개월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적용을 하면 최종 유통가는 물량은 544만 8,901주, 상장 주식 총수의 51.56%는 바로 풀릴 수가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이에요. 유통 물량이 너무 많기는 하고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는 약 455억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무겁진 않고 아주 가볍지도 않고 그냥 쏘쏘한 정도의 사이즈인 거죠. 매각 주체별로 비중을 보면 기존 주주가 82.10%, 어마어마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 기관은 9.80%, 일반 청약자 5.78% 순서입니다. 그냥 압도적으로 기존 주주의 물량이 너무너무 많아요. 상장일에 유통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는 전문 투자자와 벤처금융도 있기는 하지만 기타 개인 주주로 묶인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이 회사는 소액 주주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요. 증권 플러스 비상장을 참고해서 장외 시세를 조금 봤을 때 2020년부터 거래가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24년 8월에 1대1 비율의 무상증자가 실시가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공모가의 2배인 16,700원이 공모가 선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8,350원으로 선을 그어둔 거고요. 보시면 대부분의 거래는 공모가 아래에서 체결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3월 5일 기준의 장외 시세는 14,700원. 공모가와 괴리가 76% 정도 벌어져 있기는 한데 장외 가격 자체가 갖는 의미가 크진 않고요.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기존 주주의 단가가 낮은 것으로 보여서 그게 걱정이 됩니다. 유상증자 발행 내역도 보시면 무상증자를 반영했을 때 발행가액이 5,000원, 7,500원, 6,000원으로 전부 다 공모가보다는 낮은 수준인 거고요. 주관사인 삼성증권 또한 주당 6,000원에 16만 6,666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6개월간 의무 보유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조건을 정리를 해보면 유통가는 물량이 51.56%나 되고 기존 주주의 비중이 무려 82%를 넘게 차지하는데 소액 주주들은 대부분 공모가 아래에서 거래가 성사됐을 것으로 보인다. 유통가는 금액은 455억 원, 시가총액은 882억 원. 시가총액 자체는 가벼운데 유통 물량의 조건이 조금 나쁜 그런 애매한 공모주가 되겠습니다. 자, 내 맘대로 주가 계산은요. 보수적인 시나리오 기준과 중립 시나리오 둘 다 계산을 해봤는데요. 비교 대상은 회사 측이 제시했던 해외 SSD 기업들 그대로 적용을 했고요. 환율이나 그런 부분 신경 쓰기 싫어서 평균 PER도 그대로 썼습니다. 자, 보수적인 시나리오 기준의 주당 평가가액은 약 4,654원, 5,000원도 채 안 되는 수준으로 산출이 돼버리고요. 중립 시나리오 기준으로는 약 14,213원. 공모가보다 70% 높은 가격이 산출이 됐습니다.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그렇다면 중립 시나리오의 달성 가능성이 얼마나 높냐? 요게 중요하겠죠. 수요 예측 영상에서 얘기를 했다시피 영업 파트너사 C사는
중국 H 사양 물량인데 작년부터 이미 제시했던 수량을 계속해서 충족을 시켜주고 있던 상황이라 올해도 이미 받은 납품 물량이 있는 것 같아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성 확률은 매우 높게 잡아놓은 거고, 그리고 서버업체 B사 24년 12월에 시제품을 납품 완료한 상태고, 그래서 25년 상반기, 올해 상반기에는 양산 물량 납품이 예상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터무니없는 추정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이렇게 보수적인 시나리오와 중립 시나리오의 편차가 조금 컸던 종목으로는 IST가 있었는데요. IST는 상장일에 중립 시나리오 기준의 주가 근처까지 가줬었거든요. 오늘 대진첨단 소재가 밸류 대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오버슈팅이 나와줬었으니까 M디바이스도 중립 시나리오 정도까지는 좀 가줬으면 좋겠는데, 유통 물량이나 기존 주주라는 변수가 지금 다른 종목 대비해서 훨씬 크게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상태잖아요. 조건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욕심내기보다는 적당히 목표 근처면 매도를 해놓고 보시는 게 좀 편할 듯 합니다. 내일도 장전 동시효과 때나 장 초반의 흐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례 손익분기는 23.6%, 1,320원 위에서 팔아야 합니다. 3개월 환매 청구권이 있으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옵션을 쓰면 되는 건데, 삼성은 MTS로 환매 청구가 가능하긴 하고요. 환매 청구권이 우선 좀 살려두셨다가 50분의 호가창을 보시고 가족 계좌를 모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기운이 조금 이어지기를 바라며 내일 아침에도 상장 라이브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